여러분,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화를 늦추는 핵심 물질이 단백질이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은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젊어 보이고 좀 더 활력 넘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노화의 핵심을 늦추는 열쇠가 단백질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사우빠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김회장님, 넬리서수나님 같이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백질이 연구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노화의 핵심을 늦추는 열쇠가 단백질인 거 다 아셨죠? 근데 사람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간 실제 단백질이 노화 방지에까지 영향이 있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 노화 방지. 단백질 GDF12를 투여하자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 2013년 하버드 대학의 아미 웨이저 박사팀은 젊은 쥐의 혈액에서 노화를 막아주는 혈액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 GDF12를 발견했다. 연구팀이 단백질 GDF12를 늙은 쥐에게 투여하자 쥐의 악력이 세지고 쳇바퀴 운동에서의 지구력 등을 포함한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고 한다. 이 악력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악력을 높여주는 영양제도 있잖아요. 또 2016년에 학술지 내추럴 커뮤니케이션에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수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단백질 수치 중요해요. 당시 연구를 주도했던 콘 보이 박사는 고령 성인에게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이 아닌 혈액 속 핵심 분자의 수 등을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이야말로 노화를 방지하는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조이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일본의 연구팀 역시 노화 방지 및 당뇨병을 예방하는 단백질 ERP44를 발견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과학기술진흥기구의 공동연구진은 이 단백질이 활성산소나 칼슘 등으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일종의 건강감지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만약 세포 안에서 노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세포는 산화된 단백질에 전자를 내보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주인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이때 단백질 ERP44는 산화 상태를 감지한 직후 세포의 소포체라는 부위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이 과정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베대 대학원 연구진은 과식과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 페이지 27의 단백질의 작용을 억누르게 되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연구진이 당뇨병에 걸린 쥐와 췌장과 베타세포를 조사한 결과 여기에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쌓여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페이지 27페이지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한다면 제2형 당뇨병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P27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한다면 당뇨병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 탄력에도 단백질이 필요하다. 두뇌가 노화되면 치매가 일어난다. 알츠하이머도 발생한다. 두뇌의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은 이러한 두뇌 세포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백질을 활용하게 되면 인체의 다른 퇴행 증상은 물론이고 두뇌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노화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피부에서부터 온다.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피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담이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콜라겐의 양이 줄거나 그것을 생성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세포와 근육을 지탱하는 탄력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로 무엇보다 진피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잘 보충해 주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이 그저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데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단백질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영양소가 아닐 수 없다. 건강한 몸과 장수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네요.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건강상식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쓰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격한 노동이나 운동을 한 뒤에는 고기를 먹어서 힘을 보충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꼭 고기는 힘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채식주의자들 중에는 운동선수가 거의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학자이자 운동선수인 데이브 스콧은 완전 채식주의자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2번 이상 우승한 경험이 없다는 하와이 철인 3종 경기에서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했다. 또 원거리 달리기 올림픽 메달을 9개나 땄던 파보 누르미 400m 장애물 경기에서 8년 연속 우승을 한 에드윈 모세, 2살부터 채식을 해온 자유형 역사상 최초 기록 보유자인 머레이 로즈 역시 모두 완전 채식주의자다. 고기는 힘이다 라는 공식이 맞다면 그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낸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
콩이 부각을 받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들.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려지면서 현대인들은 단백질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단백질이 파킨슨병을 물리치거나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간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인들이 그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준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백질이 부족하면 산소도 부족해진다. 빈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증상이기도 하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도 빈혈이 올 수 있으며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기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임산부 역시 다량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빈혈 증상이 올 수도 있다.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고 어지러움증도 발생하고 빈혈 증상을 부르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30%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빈혈 예방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를 필수적이다.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김미리 교수팀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 남녀 6,159명, 남성 3,491, 여성 2,668명을 검진조사를 했다. A님이 입장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있는 총 단백질량은 빈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단백질량이 부족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빈혈 유병률이 15배 이상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2.6배 높았다. 이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를 만드는 데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산소 요구량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적혈구에 필요한 양 역시 동시에 감소하면서 결국 빈혈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동시에 철분이나 엽산, 비타민 B12의 결핍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빈혈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은 간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간질환 관련 사망률은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인구 10만 명 중 21.5명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모든 암을 통틀어서 2위에 이른다.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 3끼 식사로 인한 총 섭취 열량 역시 채워야 한다. 만약 이 열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백질의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는 인체의 영양 상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김영순 인제대 상계백병원 영양부장은 간 건강을 위해 이렇게 조언한다. 만성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식사법의 경우 특별히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간세포의 추가적 손상을 막기 위한 금주도 중요하다. 더불어 만성 간염 환자는 대사 이상과 저장 능력의 저하로 비타민과 무기질의 필요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끼니 생선이나 살코기, 두부, 달걀 등 고단백 식품을
40에서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은 치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치아도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청주대 치위생과 김한나 교수팀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에서 2012년 수행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만 9세에서 12세의 어린이 1274명의 총 칼로리, 단백질, 칼슘 섭취량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오식 경험 연구치 지수를 산출했다. 이 수치를 치로 인해 구멍이 생겼거나 빠졌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합산한 수치다. 숫자가 클수록 치아가 나쁜 상태다.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하루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11세 어린이의 오식 경험 연구치 지수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0.59개 더 많았다. 김한나 교수는 논문을 통해 칼슘인 마그네슘 섭취가 증가하면 유치의 치아 오식증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만 6세 이전의 연구 치아를 형성하는데 어린이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전신 건강의 상태가 나빠져 치아 오식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생선에 함유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파킨슨병의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은 우리의 두뇌 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스웨덴 차머스 기술대학 연구팀이 학술지 사이언스 리포트에 밝힌 바에 의하면 생선의 근육 조직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칼슘 결합 단백질 파르발부민이 파킨슨병을 발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르발부민은 파킨슨병과 연관된 단백질 알파 시루클레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체 곳곳에서 각 장기의 내적인 기능을 발달시키고 치아와 두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일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일 것이다.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하면 더욱 좋다. 고기와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단백질 섭취는 대개 점심이나 저녁 때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을 반드시 고기로만 섭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달걀, 요거트, 치즈, 우유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부와 콩도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이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상으로도 큰 이로움을 준다. 미국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7년간 아침 식사 습관을 관찰한 결과 그 결과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이 점심이나 저녁 때 푸짐하게 먹은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주 2회 이하로 하는 사람의 경우 매일 먹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의 위험이 무려 3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부터 느끼게 되는 공복 스트레스는 혈압까지 높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정보네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침에 꼭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아니라 단백질 위주로 우리가 먹는 거 참 중요하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실천해 보기로 해요. 우리가 최종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시간부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저에게 맞는 유산균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고요. 제가 마이랩 변 검사를 신청해서 솔루션으로 2번을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누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바로 뜨거운 물에다 소금을 좀 타가지고 송화소금을 타서 좋은 소금 마시고요. 소금은 800도씨 이상에서 구운 소금이 하거든요. 400도씨 이하에서 구우면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그리고 단백질을 따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전 또 송화소금을 쳐서 마셔요. 그러면 콩물 갈아서 마시는 딱 그 맛이거든요. 누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누트리 프로틴을 저는 마시는데 유기농 원료예요. 90년 역사. 그래서 정말 좋은 단백질 아침부터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아침 식사도 과일 100, 야채 100 이렇게 단백질 100에서 또 동물성 단백질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이렇게 읽게 해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단백질이 면역력에도 좋고요. 우리가 항체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알죠? 또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도 필요하죠. 우리 인체가 70% 이상이 물이고 또 26% 정도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4%가 미랑 미네랄이 나는데 우리는 단백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은 근육과 결합 조직의 신체 조직의 구성의 성분이고, 또 단백질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체내의 수분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배웠어요. 자꾸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대요. 모발이 약해지면서 또 근육이 줄어들고 피부가 처지고 늙어지죠. 또 브레인 포그도 경험하고 멍해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단 한순간에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 진짜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으니까 날마다 유산균 한 포와 단백질을 꼭 아침 모닝으로 루틴으로 우리가 먹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단체방을 만들어서 매일 유산균 한 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고 또 이렇게 단백질 마시는 카톡방을 만들 정도로 정말 제가 알았으니까 남을 돕는 방법이잖아요. 같이 함께 해야 또 습관을 들이니까 21일 하고 나면 습관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JK 크리에이터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